검찰 정권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오늘은 4월 10일 총선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중요한 선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40 총선의 압도적 민심은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윤석열 검찰 정권 2년 동안 오만과 독주, 무능으로 얼룩진 최악의 국정을 경험했습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으면 온 나라가 흔들린다는 걸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국민에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종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과 실정의 부담은 오로지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전가되었고, 우리 공직자와 시민의 가슴에는 상처와 응어리만 쌓여있습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검찰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공소장 쓰고 범죄 수사한 것이 전부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김종민은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잡겠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세종 시민들과 손잡고 함께 해내겠습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40 총선에 모아진 세종 시민의 또 하나의 민심은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세종의 건설입니다. 저 김종민은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세종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정치 행정수도, 외교 국제수도, 미래 산업수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 우리들의 희망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검찰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진영의 단결이 절실합니다.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검찰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함께하는 세력은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는 뿌리도 같고 정치적 가치와 목표도 같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자 탈당과 신당, 창당 등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상처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민주당과 국민을 위한 충원이었습니다. 차이도 있었지만 우리의 가치와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상했을 민주당원과 지지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확인한 민심은 분명했습니다. 심판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검찰 정권 심판 없이는 민생도 미래도 새로운 정치도 불가능하다는 게 압도적인 민심입니다. 앞으로 우리 갈 길은 분명합니다.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세종갑 지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분들은 지금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세종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갑의 민주당원 여러분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당혹감과 허탈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며칠 동안 민주당 지지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모두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안 된다 생각이 분명합니다. 기권하시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권하면 국민의힘이 당선됩니다. 그건 막아야 합니다.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검찰 정권 심판을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절실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검찰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에서
정권 심판을 바라는 민주개혁 민심을 하나로 결집해야 합니다. 정권 심판, 정권 교체를 바탕으로 행정수의 완성으로 나가야 합니다. 중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누구는 제가 당선되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의 고향은 민주당입니다. 제 정치의 시작은 노무현입니다. 제가 어떻게 충청을 선거에만 이용하는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종민은 검찰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검찰과 가장 치열하게 맞섰던 인물입니다. 범민주 세력과 힘을 합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것이고 결코 국민의힘 입당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종민은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최전선에 설 것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설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세종에도 일 잘하는 국회의원,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행정수의 품격, 수도 세종의 수준에 맞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구와 만들고 싶습니까? 초선이 하겠습니까? 삼선 김종민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민이 범민주 세력 세종시민 여러분과 손잡고 해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김종민은 세종의 역사와 함께 왔습니다. 국회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세종본원 추진 등 세종시 완성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세종 명예시민도 됐습니다. 세종의 역사와 함께 해온 실력 있는 후보는 김종민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디딤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을 위해 거듭 호소합니다. 김종민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검찰 정권 심판, 세종의 완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종민과 함께 정권 심판, 정권 교체, 100만 세종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다라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던 건 뭐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랐던 건 뭔지 당원들과 함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뭐 당 대표나 아니면 후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선거 앞두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완전 이전 계획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20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충남부지사 하면서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 8년 동안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장에서 일관되게 제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거의 실천 가능성과 진정성입니다.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이렇게 던지듯이 하는 것 이거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세종 시민들과 충청권에 있는 많은 민심이 그동안에 이 행정수도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이 이런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 두 번째,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보여주려면 그동안에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쉬운 국무회의 개최 약속도 격주로 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솔한 사과 위에서 행정수도 얘기를 해야 이게 좀 전달이 될 거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누가 하기 싫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하려면 그 이전하는 곳이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라면 대통령과 국회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것이 수도다.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세종에다 제2집무실을 추진하겠다. 이거 완전히 엇박자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당은 세종을 수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대통령실은 그냥
제2지무실로 그냥 수도가 아니라 행정도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약을 하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내용과 방향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함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지만, 국민의힘이 보다 진정성 있는 실천력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좀 연결되는 건데요, 지금 이 세종시가 늘 이렇게 행정수도 문제, 또 정치 수도 문제, 이런 문제로만 지금까지 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인구 한 20만 30만 정도의 도시라면 이 행정기능만 가지고도 도시가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60만, 80만, 저는 100만 세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0만 세종이 되려면 이 행정기관들만 의존해서는 도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없습니다.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경제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번에 100만 세종 공약을 낼 때 정치 행정 수도 세종, 외교 국제 수도 세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래 경제 수도 세종, 이거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미래 경제 수도는 크게 미래 산업이 크게 보면 디지털 산업, 그리고 그린 산업, 생태 산업, 그리고 휴먼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자, 이 세 가지 미래 산업을 세종에 뿌리를 내리게 하자. 그거 다른 지역 다 하지 않냐? 저는 산업단지 공장 짓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클러스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세종에 세워야 됩니다. 그거는 세종이 가장 적지입니다. 대한민국. 왜?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연구단지, 교육단지, 관공서 함께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종에는 연구기관들, 행정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기업과 교육기관만 함께 하면은 세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산업 클러스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 발전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걸 위해서 방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이냐? 지금까지는 이런 식의 세종시의 경제 문제는 주로 세종시청이 중심이 돼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짰는데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세종시청이 중심에서 해야 되지만 저는 행복청의 역할도 확대됩니다. 단순히 건설 업무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건설, 컨텐츠에 대한 건설, 이 경제에 대한 건설도 건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미래경제 수도 세종이라고 하는 전략 방향이 성립이 되면 우리 행복청을 2030년에 문 닫게 할 것이 아니고 더 연장을 해서 그 이후에 100만 세종 건설 작업의 주체로 행복청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세종시가 경제적인 인프라, 경제적인 기반을 확대하려면 미래산업에 덧붙여서 두 가지 산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글로벌 관광산업. 두 번째 글로벌 관광산업은 갑자기 세종에 무슨 글로벌 관광이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세종에 대통령실이 내려오고 수도가 되는 건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이게 실현이 되면 당연히 외교부가 대통령 따라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외교부가 내려오면 외교 공관들, 문화원들, 이거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세종시로 유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이분들이 올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들을 펴면 국제적인 기구들이 많이 세종에 유치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세종이 글로벌 특구로 지정돼서 세계적인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이런 관광산업을 뿌리 내리는데 아주 좋은 적지가 된다. 그래서 충청권의 메가시티 550만 메가시티에 글로벌 관문이 전 세종이 될 수 있다. 물론 공항은 청주국제공항을 확장해서 청주 세종국제공항을 확장하면 저는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관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글로벌 관광산업을 확대시키는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미래산업, 그 다음에 글로벌 관광산업. 마지막 세 번째가 친환경 농생명 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세종에 있는 주변 지역들, 이 면 단위 지역은 지금 여기다가 뭐 산업단지를 만든다, 무슨 뭐 공공연구시설을 만든다, 체육관을 만든다 해도 이 전체를 그런 산업수단만 가지고 다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연 생태를 그렇다고 다 없앨 필요가 없고 이거를 잘 활용하는 스마트 농산업을 육성하는 것. 그래서 그게 미래산업,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관광산업, 세 번째는 스마트 농산업.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세종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경제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세종시와 아울러서 행복청이 좀 나서서 전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정비들을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당내 문제에서는 이견이 있었던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했던 게 맞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얘기는 지나놓고 보니까 좀 과도하거나 좀 안 맞는 얘기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정치인은 자기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민심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과연 민심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이거를 정치인들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선거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번 재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요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가 방탄한 거에도 잘못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쳐도 그 얘기를 선거 앞두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이 선거를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큰 목표 아래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나 함께 가야 됩니다.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목표를 같은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시민들에게도 저는 혼선을 주지 않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윤석열 심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은 깃발을 들고 힘을 합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 이런 거는 지난 3, 4개월의 경험들, 여러 가지 도전, 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걸 꼭 한번 가실 필요가 있겠다. 그 과정에서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제가 한 얘기가 다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맞는 얘기도 있을 거고 가치가 있는 얘기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민심에 비추어 보니까 민심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도 있을 거고 민심하고 안 맞는 얘기가 있으면 정치인이 과감하게 인정하고 또 변화시켜야 되는 게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그런 점은 제가 선거 끝나고 또 충실하게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옷과 색깔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잠바도 이제 두 가지인데 흰 잠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이제 교체해서 입으니까 한 가지만 입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당의 색깔이 이거 말고 약간 푸르스름한 그 민트 색깔 잠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표만 가지고 이번 선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이번 선거에서 검찰 정권 심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 제한되어 있는 정치가 아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이 정권 심판을 바라는 모든 유권자들의 마음을 담겠다. 백지 위에 다 그리겠다. 이런 각오가 이런 이제 흰색 점퍼에 담겨 있습니다. 대개 보면 그 어떤 당이 좀 당세가 취약한 지역에 후보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선거를 합니다. 무소속이나. 그 이유가 이 다양한 민심들을 함께 담아내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우리 당의 방향이나 가치를 내려놓는 건 아닌데 그 가치 위에서 좀 더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그 외에 중도적인 많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내겠다. 다 결집하겠다. 그래야 우리 이번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그 또 다른 과밀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자 수도 서울에 집중을 막기 위해서 모든 데 다 시골로 하향 평준화 시켜야 된다. 그거 못 막습니다. 그럼 100% 다 수도 서울로 집결하게 돼 있어요.
수도 서울을, 수도권을 여러 개 만드는 게 해법입니다. 서울 안 가도 서울 가는 거하고 비슷한 생활을 어딘가에서 할 수 있어요. 서울 안 가죠. 다른 데를 다 그냥 똑같이 평준화된 그냥 시골 비슷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다 서울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요. 서울 말고는 지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무슨 아산병원 이런 대형 병원 5개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전국의 거점 지역에 수도권을 대체할 만한 제2의 수도, 제3의 수도를 만들어야 되는 해법이지 다른 데들 다 고만고만하게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건 해법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가 또 다른 과밀의 중심이 되지 않겠냐? 전 거점 도시라는 말의 의미는 그 거점 도시 주변은 같이 먹여 살리는 도시가 돼야 돼요. 상생하는 도시가 돼요. 자, 세종이 100만이 모였어요. 여기 산업도 모입니다. 그러면 세종은 좋은데 공주는 안 좋고 청주는 또 눈물 흘리고 또 논산에서 사람이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딱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을 더 크게 만들어서 논산이 세종 덕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논산 거 대충 뺏어가서 세종 만드는 수준 갖고는 욕만 먹어요. 지금 세종이 딱 보수주의입니다. 요걸 한 범위 넘어서 해야 돼요. 한 100만 되면 세종 독봐서 여기에 국제 도시가 만들어져서 글로벌 관광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왔다가 세종만 보고 가겠습니까? 여기 무슨 의사당만 보고 가겠어요? 왔다가 부여에 백제 궁터가 있네. 또 공주에 금강이 있네. 또 뭐 산성이 있네. 또 논산에 계륵장군인 이거 보고 갈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워싱턴 DC가 관광도시입니다. 거기 관광 많이 가요. 그 행정의 그 기능 또 그 건물들 역사들 때문에 저는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국제 제네바 국제기구 모여갖고 관광도시가 됐어요. 당연히 행정과 국제기능이 모여있다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주변 도시들도 함께 상생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면 지금 우려하신 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지금 그 우려를 저는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과제다. 그러니 그거에 너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미래를 좁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